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정을 출범한 이래 지난 72년간 만들고 지키고 건설해온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딛고 출범했던 지난 3년 6개월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소중히 만들어왔고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해체와 국가의 계속성 및 역사의 정체성에 심각한 파괴를 초래시켜 왔다라는 근본적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통합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명백하게 지지 세력과 반지지 세력이라는 이분법적인 편가름을 만들어 놓고 국민에 대한 동원과 분열을 초래하고 법치사회의 기반을 훼손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72년의 소중한 정체성을 붕괴시키는데 기본적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있다라는 절박성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될 주권 행사를 유린해 온 것입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국민 주권 행사인 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행위 등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치유되기 어려운 후퇴와 상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부터 만들어진 불법 여론 조작입니다. 김경수와 소위 드루킹 김동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과정에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네이버 다음 등 매일같이 주요 뉴스 172건에 대해서 매일 2,900여 건의 댓글을 조작함으로 해서 총 댓글 141만 개에 9,900만 회의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짓밟은 것입니다.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 여론 형성의 85%를 왜곡시켜낸 결과로 출범했고, 그것이 바로 자유롭고 공정해야 될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과 주권 행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적 언론들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그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사실 왜곡 및 정치 권력에 대한 지지수단으로 만들고 권력의 홍보 대변 조직으로 만들어 온 것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공론 형성의 토대와 과정을 짓밟아낸 것입니다. KBS 1, 2, MBC, YTN, 연합뉴스, EBS, TBS 등 모든 공적 언론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불법 장악하고 보도, 교양, 기획, 토론,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를 오미팅하거나 디스토팅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민 의사를 왜곡, 표현의 다양성을 변질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민주적 여론을 유린하는 정치 공작에 동원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동시에 언론기관들이 진보정치 실현과 진보정치를 위해 홍보 선전한다는 것을 명백히 목적으로 내거는 민노총 소속의 노조에게 언론의 운영과 정치적 의제 설정, 보도 내용에 집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적 제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엄격히 지켜야 될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 주권 행사인 선거를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정무수석 한병도, 울산경찰서장 황운하 등으로 개입된 경찰 하명 수사 등 여론조작과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한 매수 등으로 정상적 민주정치와 국민 주권 행사가 펼쳐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법적 처리되지 않고 민주선거와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여론 형성에 또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유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의회 민주주의를 우회하고 건너뛰고 그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돼야 될 민주정치 과정을 왜곡시켰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 유일한 국민 주권기관인 국회를 우회하고 무력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기관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고 정부가 임시적으로 의도를 갖고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원회 정치에 의한 것입니다. 공식 대표성도 전문성도 책임성도 없는 임시기구인 커미티들이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변형시켜서 무차별적인 정책 변경과 제도의 변경을 나선 것은 과거 공산주의의 소비에트 독재기관이 하던 방식입니다. 헌법적 주권 위임 기관인 국회를 형용화시키고 위원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참칭하고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가 결정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원자력 공론화위원회나 최근에 신공항 검토위원회나 판사의 재판권을 훼손한 사법부의 법관회의나 최저임금위원회, 방송사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정상화위원회,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가 이런 방식의 소비에트 방식에 의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거나 우회하고 독재적 정책을 펼치는 내용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전문에 자유라는 가치를 배제시키고 국민 대신에 사람이라는 내용을 정체불명의 북한 전체주의 용어를 만들어낸 그 헌법 개정을 한 것도 바로 대통령 산하의 정책기획위원회가 헌법을 제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펼쳐진 것이야말로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소비에트라고 하는 커미티를 내세워 국민의 대표성을 참칭하고 나라의 기본 가치와 제도를 변경하는 일을 펼쳐왔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얘기하는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21대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출처불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이 정당하게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과정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의사 표현 체계를 유린하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당이 있었는지, 누가 되었는지, 몇 개월 전에 어떤 후보에게 국회의원을 부과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검증하고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과정과 권한 행사를 박탈시켜서 불과 2주, 3주 전에 국민에게 정당 지지도를 묻고 그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정당이 배정하게 한 방식입니다. 정당한 국민 선택 과정의 배제와 대의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일 선동과 역사 왜곡을 통한 파시즘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이나 토착 왜구 등으로 대변되는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은 한국 사회를 명백히 파시즘적 사회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상황,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상황, 4.16 세월호 관련 상황, 제주 4.3 사건 등에 관련해서 신문, 잡지, TV, 출판물, 집회, 전시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표현까지도 법에 특정되지 않은 인식을 하거나 표현을 하면은 처벌되도록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25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세력은 괜찮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세력은 괜찮고, 김현희가 카알기 피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괜찮고, 오직 특정된 역사인식을 강제하고 사상적으로 세뇌시키고 그 사상을 따르지 않는 세력을 폭력적으로 강제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식이나 평가도 전혀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5.18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계급투쟁이고 무장운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통일운동이었고 통일을 위한 무장봉기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은 또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들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처벌받아야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 헬리콥터에 의한 기총사격이 있었다라는 거짓 주장이나 3.1운동에서 800명이 아니라 7,500명이 사살됐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역사에 대한 사실 왜곡이자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짓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이야말로 국민의 사상과 역사인식을 강제하고 다른 사상과 다른 역사인식을 가진 국민을 단죄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반동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반동에 대한 숙청을 만드는 파시즘의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헌법적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모든 것들을 임의적으로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한민국 72년사가 불의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역사청산과 적폐청산에 나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자체의 인식이 정조시대 이후에 개혁민주정부가 없었다라고 하고 정조시대의 개혁민주정부 이래는 모든 세력이 대한민국은 극우 세력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폄훼, 또 대한민국이 이루어온 72년사에 대한 부정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책임 문제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든지 1조 원이 넘는 북한이 상환하지가 않고 있는 부채에 대한 문제는 일체 제기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징용자 대상 문제만을 얘기한다든지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인 환영단 등에 대해서는 방치 지지하면서도 평양에 가서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는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성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했던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고 전체주의에 대한 찬양과 옹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기본 방향에 대한 왜곡이고 유린이자 대한민국이 지켜온 국가 계속성 헌법 66조 제2항에 대한 침해 부정입니다. 그 특징은 다른 어떤 정부도 갖지 않았던 부끄러움을 잊은 정부입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적절한 권력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잘못됐거나 불가피했다라는 헌법 체계나 자유민주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은 역사의 우월자이고 지배자이고 계몽자이고 이 사회를 바꿔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체주의 파시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과하지 않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는 조국의 예나 추미애 예나 선거 부정 사건의 예나 윤미향의 예나 김동원 드루킹 사건이나 모든 것들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는 견제받고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치 질서와 견제 균형 원리에 대한 부정이고 훼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행위를 부정하거나 감사원을 공격하는 것을 일삼고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거나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검찰총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해군 기지 반대에 대한 폭력 시위의 문제나 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다른 법을 만들어서 구제 배상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한테 예산을 주면서도 살려달라고 하면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견제와 균형, 법치 질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고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에 72년간 성숙해온 자유민주 정치는 없고 근본적으로 단일한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과 권력의 장기 지배의 목표에 힘을 맞춰서 국민 주권 체계를 왜곡 재편시키고 스스로에 대한 정치 지지 세력을 동원하고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을 배제 괴멸시키는 것을 통치의 목표로 해왔던 최초의 정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는 청산과 파괴, 부정과 과거만은 차고 넘쳐도 대한민국에 대한 계승과 건설, 생산과 미래는 없고 이 정치에는 내 편은 있어도 내 편은 없고 적대적 이분법만 있고 분열이 있고 통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계승하고 건설하고 생산하고 미래를 열 능력과 자신이 없는 세력들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권력 독재와 지배에 연구하는 스스로가 우월자, 계몽가 다른 인식을 가진 자를 지배하거나 바꿔내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견제를 받는 것을 역사의 후퇴라고 보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고 자신들과 다른 상황, 다른 입장과 다른 논리를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부끄러운 세력들을 분노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고 국가 계속성과 역사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